한반도의 3.1운동 1919년. 하지만 윌슨의 속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순진한 아시아 민족들은 민족 자결주의에 크게 고취되어 식민지 민족 해방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하고 말았으니 김칫국 마시지 말라고. 그 첫 스타트는 바로 한반도였다. 당시까지 일본은 무력을 앞세워 조선을 지배하고 있었다. 조선은 전통적으로 소중화 사상이 강해 일본인들을 얕잡아 보는 성향이 짙어져 일제의 지배를 조선인들은 쉽게 용납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놈 주제에 감히 우리를 지배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군인 출신을 조선 총독의 자리에 앉히고, 당시 조선 총독은 조선의 입법 행정 사법권에 군 통수권까지 부여받았다는, 군인들로 하여금 경찰의 업무까지 보게 하는 이른바 헌병 경찰 제도를 통해 저항의식을 꺾어놓고자 했다. 특히 헌병 경찰에게는 재판 없이도 태형을 가할 수 있는 즉결 처분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식민 지배의 초기 그 분위기는 매우 살벌했다. 조선놈들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는 말이 나온 것도 이때부터다. 이런 공포 분위기는 사회 전반적으로도 확산되어 학교의 교사나 관공서의 일반 관리들에게도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했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소식이 들려왔으니 독립이 가까워지나 봐요. 그동안 분을 사겨왔던 조선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터져나온 것이 바로 1919년의 3.1운동이었다. 대한독립 만세!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시위 참가자만 당시 조선 인구의 10%인 약 200만 명에 달했다. 시위에 참여한 기생들의 모습이다. 대한독립 만세! 하지만 일본 군경들은 그것을 무력으로 진압했고, 그래서 총 5만 3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말았다. 사망자 8천명, 부상자 4만 5천명, 체포자 5만 명. 이후로 일본은 식민지 정책의 실패를 통감하게 되었고, 이런 식의 식민지 경영은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고 반발심만 커진다는 강압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나 유화책으로 경영하고자 했으니 조선인에 대한 기본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부분적으로 보장된다. 물론 언론 출판물은 검열을 거쳐야만 했다. 일본 본토도 당연히 검열을 받았지만 조선과는 기준이 달랐다. 또 일본의 물질 문명이 빠르게 침투하여 조선인들에게 일본 문화가 진보의 화신처럼 보이도록 노력한다. 일명 문화정치, 문화통치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정치는 실제로 매우 효과가 커서 조선의 협력자들을 대거 양산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조선 전체 인구 중 일본인은 2에서 3%에 불과했고, 그나마 대부분은 도시와 항구에 거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구석구석까지 총독부의 지배가 효율적으로 작동했던 것은 자발적인 협력자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임.